키토제닉 다이어트 36일자 일기입니다. 키토시스 상태에서의 사이클 운동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9시에 들기름 1스푼과 방탄커피를 먹고 운동을 시작해서 40km 사이클링을 하고 1시 30분에 하루 견과 한 봉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km를 타고 2시 50분에 편의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나름 고심해서 구운 메추리알이라든가 치즈라든가 캔커피와 같은 메뉴를 골랐습니다. 다시 35km를 타고 5시에 물을 먹으면서 휴식을 했고, 그리고 25km를 더 타고 6시 50분에 운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120km를 7시간에 걸쳐서 사이클링 했고, 돌아와서 8시에 식사로 귤 1개와 삼겹살 250g, 두부김치 2분의 1컵, 시루떡 2분의 1개, 사과 4분의 3개, 깻잎 3장으로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평균 속력은 17.8km로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저강도의 운동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아도 3월 초에 120km의 라이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저의 운동 생활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3일 연속으로 운동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탄수화물 공급을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저녁 단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의 테스트로 운동 지구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석 달 만에 한 사이클링이라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나아진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오늘의 테스트 목표는 이제 파워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인데 아침 식사를 해서 그런지 현재까지 양호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훨씬 좋은 상태이다. 총 84km 평속 20으로 전날보다 좋은 기록이었고요. 저녁 단식을 해보려고 했으나 운동 후에 그럴 수가 없어서 식사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양을 조절했습니다. 8시에 들기름을 먹었고 9시에 돼지고기 콩나물 두루치기 2분의 1컵과 마요네즈 샐러드 1컵으로 아침 식사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이 마요네즈 샐러드에는 감자와 계란, 양배추, 블랙베리, 양파가 들어있었습니다. 운동은 먼저 2시간 동안 42km의 사이클링 후에 2시 30분에 커피물과 하루 견과로 간식을 했고요. 다시 1시간 40분에 걸쳐서 38km를 타고 힘이 빠져서 휴식을 했는데 카카오 닙스와 커피물을 먹었습니다. 이날 저는 총 4시간 12분에 걸쳐서 85.28km를 달렸고 평균 속력은 시속 20km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3일 연속 운동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평소와 다르게 아침 식사를 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운동의 목표는 리커버리. 그런데 70km가 넘어서면서부터는 힘들었습니다. 달달한 캔커피라도 먹고 힘을 냈으면 나았을 텐데 되도록이면 탄수화물 보충을 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치즈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소용이 없었고 상당히 힘든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 후 식사는 먼저 들기름을 먹고 과일, 삼겹살 등의 순서로 했습니다. 공복 후 첫 식사를 지방으로 시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날의 식단을 보면 아침에 들기름을 2스푼을 먹었고 아침 식사로 돼지고기, 두부, 콩나물, 두루치기를 1컵, 미니 파프리카 2개, 토마토, 사과, 청귤 주스 3분의 1컵, 방탄커피를 먹었고 운동 1시간 동안 사이클링 20km를 탄 다음에 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시간 사이클링으로 20km를 탄 다음에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km 1시간 운동을 한 다음에 휴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중간에 하루 견과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마지막 간식은 크림치즈로 했는데 효과는 없었다. 마지막 12kg가 힘들었다. 초코파이 한 개면 살아나는 건데 기존에 탄수화물 간식으로 보충을 하지 않고 버텨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힘든 라이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운동 중에 탄수화물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방을 태우는 키토시스 상태에서의 공복 유산소 운동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몇 개월간의 점진적인 적응 시간을 거쳐서 11월 정도에는 공복 유산소 장시간 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오른쪽 상단에 영상으로 링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날 84km의 거리를 평속 18.6의 속도로 갔고 돌아와서 5시에 들기름 한 스푼으로 식사를 시작해서 사과 4분의 1개, 토마토 4분의 1개, 미니 파프리카 5개, 삼겹살 150g, 김치, 삼겹살 기름에 구운 김치 2분의 1컵, 느타리 버섯 1컵, 딸기 6개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36, 37, 38일차 시점에서 3일 연속에 고강도 장시간 운동 프로그램을 해줌으로써 그동안의 식단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해주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저의 일정에 따라서 보다 완화된 형태의 식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여 처음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저로서는 엄격한 키토제닉 식단을 운영을 했고 그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3일간의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적합했다고 보입니다. 내가 하는 다이어트 9번째 이야기, 탄수화물에서 벗어나는 법. 내가 했던 방법은 첫날부터 쌀밥을 먹지 않는 것이었다. 대신 콜라비나 무, 살짝 데친 시금치, 브로콜리를 양껏 먹어서 배를 채웠는데 이 채소들이 꽤나 맛있어서 밥 생각은 바로 사라졌다. 시금치, 브로콜리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거나 아보카도와 당근 등을 기름에 볶아 먹는 것도 아주 맛있었다. 게다가 이런 음식은 포만감이 들 정도로 충분히 먹어도 가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저탄은 쉽게 시작할 수 있었으나 고지는 쉽지 않았다. 버터와 MCT 오일을 넣은 방탄커피를 먹자 바로 몸에 신호가 왔다. 포만감과 식곤증, 입덧같이 불편한 증세, 키토플루라고 하는 증세가 열흘쯤 계속된 것 같다. 보통 물과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데 소금 대신 나는 함초를 먹었다. 이 단계에서 힘들면 탄수화물을 조금씩 먹어줄 수도 있지만 나는 전공법을 선택했다. 당근, 무와 같은 뿌리채소, 사과, 귤, 바나나와 같은 과일까지도 제한해서 좀 더 확실하게 탄수화물을 줄이고 버터와 MCT 오일, 들기름을 더 많이 먹어서 지방량을 늘렸다. 종합 영양제도 긴급하게 투입했다. 그랬더니 키토플루가 사라지고 편안한 상태에 도달했다. 그 다음 시기부터 즉 20일쯤 지나면서 뱃살이 급속하게 빠지기 시작했고 탄수화물을 다시 적당히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회식이나 여행으로 식단이 깨지는 문제도 간헐적 단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단식 시간과 탄수화물 섭취에 변형을 주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초반 열흘간의 키토플루이다. 탄수화물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바뀌는 시점에서의 불편함인데 나의 경우는 전공법을 택했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탄수화물 섭취를 서서히 줄여가는 방법을 추천하겠다. 잡곡밥을 3분의 1공기 먹으면서 모자라는 양은 나물과 들기름, 케일과 같은 생야채와 올리브유, 치즈와 같은 지중해식 식단으로 채운다면 큰 무리 없이 저탄고지에 진입할 수 있는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단 설탕만큼은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 폭식도 안 된다.
적당한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한다. 운동 후 허기질 때는 차라리 삼겹살을 먹는다. 하루 2끼 이내로 먹는다. 술 한 잔이 밥 한 공기라고 생각. 버터를 초콜릿 대신 먹는다. 이런 식으로 2달쯤 계속하면 본격적으로 내 몸에 지방을 태울 준비가 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MCT 오일. MCT 오일은 중세 지방산을 추출해 정제한 코코넛유로 지방 대사를 촉진한다. 내 경우는 한 달에 600ml 한 병을 먹었다.